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고 이란은 카타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되었던 이스라엘-이란 분쟁.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12일 만에 갑작스럽게 멈췄는데요. 역사적인 휴전을 선언한 주인공은 바로 이 인물,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그토록 염원하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과연 그는 이번 분쟁의 최종 승자가 맞을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 무렵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순차적으로 휴전을 시작하고 24시간 뒤 세계는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발표한 트럼프는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There will be either peace or there will be tragedy for Iran far greater than we have witnessed over the last 8 days. Remember, there are many targets left. 정작 미국이 이란의 휴전을 제의한 건 카타르의 미군 기지가 미사일 보복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에? 방금 보복 공격을 한다면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습을 당한 시점에 그가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역외균형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 국익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떼고 중국 견제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휴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중국과의 대결 국면 속에 자칫 장기화할지도 모를 전장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해 안팎으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참전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이 뚜렷하게 하락했는데요. 최근 로이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41%를 기록했고요. 응답자의 84%가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습을 계속해야 하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20%포인트 정도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9%는 이란이 보복으로 미국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고 했는데요. 집권 5개월을 간 넘긴 트럼프가 미국 내 여론을 거스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동맹국들의 우려도 트럼프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정상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이 세 국가는 모두 트럼프가 각별히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진 IP4,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인데요. 궁지에 몰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시사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우리나라 기준 수입 원유의 70%가 이동하는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트럼프도 이런 국제 정세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거란 분석입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또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맹국의 관계 그리고 우방국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이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리더십은 곧장 장소를 옮겨 나토 회의장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앞서 보았듯 우리나라 등 세 국가 정상이 불참을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요. 프랑스 대통령과 노르웨이 총리도 이란 핵은 반대하지만 미국의 공습은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런 회원국 간 불협화음 때문에 이번 나토 회의의 핵심 의제인 모든 회원국의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끌어올리자는 합의가 자칫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나아가 이렇게 자꾸만 거듭되는 혼란의 연속으로 트럼프가 구상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소유럽 국가에 공급 중단이 되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경제가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중동산 석유까지 만약에 차질을 빚게 되면은 미국의 동맹국이랄 수 있는 소유럽, 특히 이제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세해서 군사력이 침전한 부분들은 향후 이제 미국의 리더십에 커다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표면적으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수습하는 데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그가 그토록 원하던 노벨평화상도 벙커버스터 등 무력 사용을 이유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덧 트럼프 취임 반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